새벽 6시,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운다. 박노인은 천천히 눈을 뜬다. 침대 옆에는 아내 윤정이 작게 웅크린 채 자고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슬리퍼를 신는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 13년째 반복되는 아침. 박노인은 부엌에서 밥을 짓는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누른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본다. 40년 전 자신이 심은 감나무가 보인다. 계절이 바뀌고 나무는 자랐지만 이 집의 시간은 13년 전에 멈춰 있다. 방에서 윤정이 일어난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힌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춘다. 표정은 맑지만 눈빛은 어딘가 공허하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본다. 낯선 공간. 매일 아침 처음 보는 방. 윤정아, 아침이야. 박노인이 방문을 열며 말한다. 윤정은 고개를 돌린다. 그를 바라본다.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박노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이 질문은 이제 인사말이 되었다. 그냥 당신을 오래 사랑한 사람이야.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아, 그러시구나. 친절하시네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박노인이 직접 차린 소박한 식탁. 윤정은 먹으면서 가끔 그를 쳐다본다. 혹시 제가 여기서 오래 있었나요? 네, 오래 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더 떠준다. 그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타인에게 하는 말투. 반복되는 질문. 오늘 우리 엄마는 오시나요? 윤정이 갑자기 묻는다. 박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윤정은 잠깐 슬픈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5초 후 그녀는 다시 밥을 먹는다. 그럼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시장 갈까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기억은 10분도 유지되지 않는다. 슬픔조차 곧 잊힌다. 설거지하는 남편. 박노인은 혼자 설거지를 한다. 윤정은 거실에서 TV를 본다.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른 채 그냥 바라본다. 박노인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에 감나무를 본다. 저 나무를 우리 둘이 심었는데. 그는 혼잣말을 한다. 당신은 기억도 못하겠지. 13년 전 병원 진료실. 의사가 말한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점점 기억을 잃을 겁니다. 가족의 얼굴도 본인의 과거도. 박노인은 옆에 앉은 윤정의 손을 꽉 잡았다. 그때 윤정은 울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당신 잊을지도 몰라요. 박노인은 수건으로 눈가를 닦는다. 윤정이 갑자기 뒤에서 말한다. 저기요, 혹시 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박노인은 돌아본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인다.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네, 아저씨. 고맙습니다. 윤정은 다시 TV를 본다. 박노인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한때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매일 처음 만나는 사람. 13년 동안 나는 매일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 준비를 하던 박노인. 거실에서 윤정이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먼지가 쌓인 갈색 가죽 앨범.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첫 장을 넘긴다. 흑백 사진. 젊은 남녀가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다. 윤정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박노인이 다가온다. 그는 사진을 본다. 그 속엔 27살의 자신과 24살의 윤정이 있다. 저 사람이 나야. 윤정은 웃는다. 거짓말 마세요. 아저씨가 저렇게 젊을 리 없잖아요. 박노인도 따라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쓴맛이 섞여 있다. 윤정은 계속 사진을 넘긴다. 신혼여행 사진, 첫 아파트 입주 사진, 임신한 윤정의 모습. 이 여자. 예쁘네요. 누구예요? 당신이야. 저요?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자신의 젊은 모습을 믿지 못한다. 아기를 안고 있는 두 사람. 이 아기는요? 우리 아들이야. 아들. 저한테 아들이 있어요? 응. 지금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 윤정은 사진을 오래 바라본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네요. 1985년 봄. 젊은 박노인과 윤정이 감나무 묘목을 심는다. 여보, 우리 이 나무가 크면 그 아래서 손자 손녀랑 같이 놀자. 윤정이 웃으며 말한다. 좋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서도 여기서 같이 살아요. 약속해. 약속해요. 그 나무는 지금 3층 높이까지 자랐다. 하지만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점심 식사 준비. 박노인이 부엌에서 계란찜을 만든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쉬세요. 아니에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그녀는 옆에 서서 그의 손을 바라본다. 아저씨는 요리를 잘하시네요. 당신이 옛날에 가르쳐 줬어요. 제가요? 응. 계란찜이 완성된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먹는다. 윤정이 한 숟가락 떠먹고 말한다. 맛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익숙한 맛이에요. 박노인은 미소 짓는다. 그럴 거예요. 당신 레시피니까. 창밖에 감나무. 식사 후 윤정은 창문으로 다가간다. 감나무를 바라본다. 저 나무 참 크네요. 박노인이 옆에 선다. 40년 됐어. 40년이요? 오래됐네요. 누가 심었어요? 우리. 우리요? 응. 당신이랑 나. 윤정은 나무를 계속 바라본다. 무언가 떠오를 듯 말 듯하다. 이상해요.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기억은 돌아오지 않는다. 아들의 전화. 핸드폰이 울린다. 박노인이 받는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잘 지내냐? 네. 어머니는요? 똑같지 뭐. 오늘도 날 모르더라.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이 들린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더 자주 가야 하는데. 괜찮아. 내일이 중요하지. 어머니 상태는요? 더 나빠졌어. 이제 10분도 기억을 못해. 누구랑 통화하세요? 당신 아들이야. 윤정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민수. 누구세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박노인이 전화를 받는다. 다음에 다시 걸게. 전화를 끊는다. 윤정은 소파에 앉아 졸고 있다. 박노인은 앨범을 정리한다. 사진 한 장이 떨어진다. 결혼식 사진. 그는 사진을 주워 오래 바라본다. 사진 속의 우리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억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윤정이 잠에서 깬다.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본다. 여기가 어디죠? 박노인이 다가간다. 집이에요. 제 집이요? 네. 그럼. 당신은요? 오래 당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 죄송해요. 자꾸 잊어버려서. 박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하지만 둘 다 안다. 그녀는 절대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봄. 감나무에 꽃이 핀다. 박노인은 윤정과 산책을 한다. 그녀는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우리 어디 가요? 그냥 산책이에요. 왜요? 날씨가 좋으니까. 여름. 장마철. 빗소리.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한다. 비가 오네요. 5분 후 비가 오네요. 또 5분 후 비가 오네요. 박노인은 매번 네, 오네요 라고 답한다. 가을. 감나무에 감이 열린다. 박노인이 감을 따서 깎아준다. 윤정은 먹으며 말한다. 달아요. 그리고 잊는다. 다시 감을 주면 이게 뭐예요? 감이에요. 처음 먹어보는데요. 겨울. 첫눈.
윤정은 신기한 듯 눈을 바라본다. 눈이에요. 눈. 마치 어린아이처럼. 박노인은 그녀에게 목도리를 둘러준다. 그녀는 묻는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냥 친구예요. 병원 진료. 겨울 병원. 신경과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준다. 해마 부위가 더 위축됐습니다. 이제 단기 기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앞으로 더 나빠지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 병의 특성입니다. 의사가 이어서 말한다. 가끔, 아주 드물게, 기억이 일시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루시드 인터벌로서드 인터벌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주 짧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짧죠?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 그것도 기적처럼 드문 경우입니다. 박노인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긴다. 하루만이라도. 집으로 돌아온다. 윤정이 갑자기 화를 낸다. 왜 저를 여기 가뒀어요? 집에 가야 한다고요.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에요. 제 집은 부산이에요. 엄마가 기다려요. 그녀의 기억은 40대 초반 결혼 전으로 돌아가 있다. 박노인은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른다. 당신 누구예요? 저 몰라요. 박노인은 멀찌감치 물러선다.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30분 후 윤정은 평온해진다. 그리고 묻는다. 아저씨, 저 왜 여기 있죠? 쉬려고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혼자 우는 밤. 윤정은 잠들었다. 박노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 TV는 켜져 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낸다. 신혼사진. 그 시절 윤정은 그에게 편지를 쓰곤 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낸다. 여보,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당신은 웃을 때 제일 멋있어요. 우리 평생 함께해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사랑해요. 박노인은 편지를 읽으며 운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의 어깨가 떨린다. 간병센터 직원의 방문. 다음 날 오전. 간병센터에서 직원이 방문한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똑같아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직원이 윤정을 체크한다. 혈압, 체온, 약 복용 여부. 혹시 요양원 생각해 보셨어요? 전문 시설에서. 아니요. 집에서 제가 볼게요. 하지만 어르신 건강도. 괜찮습니다. 직원이 떠난다. 박노인은 창밖을 본다. 감나무가 보인다. 저 나무 아래서 함께 늙자고 했잖아. 당신 혼자 보낼 순 없어. 밤. 박노인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는다. 그는 기도한다. 신이시여. 저는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가 완전히 낫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루면 충분합니다.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눈물이 떨어진다. 윤정의 상태 악화. 윤정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이제 밥을 먹은 것도 10분 뒤면 잊는다. 아저씨, 아침 먹었어요? 네, 방금 같이 먹었어요.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또 먹을까요? 아니요, 배불러요. 적어도 몸은 기억한다. 배부른 느낌, 따뜻한 온기, 익숙한 냄새. 뇌는 잊어도 몸은 기억한다. 박노인은 일기를 쓴다. 낡은 노트. 13년치 기록. 2024년 12월 15일. 오늘도 그녀는 나를 몰랐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기억하면 된다. 내가 우리 둘의 기억을 모두 간직하면 된다. 언젠가 기적처럼 그녀가 나를 기억하는 날이 올까? 아니면 내가 먼저 그녀를 잊고 떠날까?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도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13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바뀌었고 나무는 자랐고 우리는 늙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사랑입니다. 평범한 아침. 2025년 4월 10일 수요일.
하늘이 유난히 맑다. 박노인은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인다. 모든 게 평소와 같다. 창문을 연다. 봄바람이 들어온다. 감나무에 연두색 새순이 돋아있다. 새들이 지저귄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그는 혼잣말을 한다. 그 순간 윤정이 방문을 연다. 그녀도 창문으로 다가온다. 커튼을 젖힌다. 햇살이 쏟아진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말한다. 여보, 오늘은 바람이 참 좋네요. 시간이 멈춘다. 박노인은 숟가락을 떨어뜨린다. 땅,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뭐라고 했어요? 윤정은 미소 지으며 그를 본다. 왜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처럼. 여보, 괜찮아요? 여보. 그 단어. 13년 만에 처음 듣는 단어.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그는 주저앉는다.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소리내어 온다. 윤정의 기억 회복. 윤정은 놀라 다가온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그의 눈물을 닦아준다. 손길이 따뜻하다. 익숙한 손길. 당신, 지금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뭔 소리예요? 당연히 알죠. 우리 결혼한 지 51년 됐잖아요. 윤정이 웃는다. 여보, 설마 치매 걸렸어요? 박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정말 나를 알아봐요? 내 이름을 알아요? 박준수 씨 당신 이름이잖아요. 왜 이래요, 정말? 그는 그녀를 껴안는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로서 그녀를 껴안는다. 윤정아, 윤정아.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운다. 함께하는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는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윤정이 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준다. 여보, 많이 먹어요. 요즘 너무 마른 것 같아요. 당신도 많이 먹어요. 윤정이 짜게를 한 숟가락 떠먹고 말한다. 이거 내가 끓였어요? 아니, 내가 끓였어. 여보가 언제 요리를. 그녀는 멈춘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다. 여보, 나 뭔가 이상해요. 기억이 좀 흐릿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머리가 좀 멍한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뭐 했죠?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그녀의 손을 잡는다. 오늘만 생각해요. 오늘, 우리 둘이 함께 있다는 것. 식사 후 윤정이 주방으로 간다. 여보,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야. 당신이 밥 했으니까 내가 설거지하는 거야. 공평하게. 그녀는 설거지를 한다. 손이 조금 서툴다. 접시를 놓칠 뻔한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옆에서 지켜본다. 윤정이 갑자기 말한다. 이상해요. 뭐가요? 설거지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들죠? 박노인은 뒤에서 그녀를 껴안는다. 몰라도 돼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기억해요. 둘은 거실에 앉아 앨범을 본다. 이번엔 윤정이 먼저 기억한다. 이거 우리 결혼식 사진이네. 당신 그때 진짜 긴장했죠? 당신이 너무 울어서 사회자가 당황했잖아. 맞아. 그 사회자 아저씨 중간에 휴지 가져다 주고 그랬지. 두 사람은 웃는다. 함께 웃는다. 진짜 부부처럼. 임신한 윤정. 이때 참 배 많이 불렀지. 민수 너무 크게 나와서 난산이었잖아. 기억해요? 당연히 기억하죠. 내 아들인데.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흐려진다. 근데 민수가 언제 전화했죠? 며칠 전에.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박노인은 재빨리 다음 장을 넘긴다. 여기 봐요. 우리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아, 맞아. 그때 비 엄청 왔지. 우산도 없이 뛰어다녔잖아. 그래서 둘 다 감기 걸렸지.
맞아, 맞아. 그녀는 웃는다. 진짜로 기억하는 웃음. 점심 후 두 사람은 작은 정원으로 나간다. 감나무 아래에 낡은 벤치가 있다. 그들은 나란히 앉는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린다. 봄 햇살이 따스하다. 윤정이 그의 손을 잡는다. 여보, 우리 참 오래 살았네요. 그러게요. 51년이면 진짜 긴 시간이지. 긴 시간이죠. 근데 이상한 게 윤정이 하늘을 보며 말한다.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죠? 어제 같은데. 박노인은 그녀의 손을 꽉 잡는다. 그래요. 어제 같아요.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인다. 내게는 정말 어제 같아요. 13년이 어제 같아요. 여보. 네. 나 혹시 아팠어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인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뭔가 기억이 중간중간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었다가 깬 것 같은 느낌. 그는 그녀를 바라본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선택한다.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런가? 그럼 다행이에요. 그녀는 안심한 듯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여보,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몰라요. 그냥 미안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박노인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미안할 것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한다. 오후 5시. 그들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다. 윤정이 말한다. 여보, 나 오늘 참 행복했어요. 나도요. 이렇게 둘이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네요. 우리 내일도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윤정이 묻는다.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한다. 내일은 알 수 없다. 아니, 안다. 내일은 다시 돌아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그를 잊을 것이다. 그럼요. 매일 이렇게 있어요. 그는 거짓말한다. 해질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든다. 윤정이 그의 손을 꽉 잡는다. 여보, 손 놓지 마요. 안 놓아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그들은 손을 잡은 채 석양을 바라본다. 새들이 집으로 돌아간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린다. 모든 것이 평화롭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 하루 그녀가 나를 기억했습니다. 그 하루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6시. 박노인이 저녁을 준비한다. 윤정이 주방에 들어온다. 여보, 내가 도와줄게요. 괜찮아요. 쉬어요. 아니야. 같이 하는 게 좋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한다. 윤정이 팔을 썬다. 손이 조금 서툴다. 칼질이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상하게. 손이 잘 안 움직여요. 윤정이 말한다. 오랜만이라 그래요. 그런가. 팔을 썰다가 윤정이 멈춘다. 눈빛이 흐려진다. 여보. 네. 나. 머리가 좀 멍해요. 박노인의 심장이 멎는다. 시작됐다. 그는 안다.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윤정이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멈춘다. 여보, 우리 점심 먹었죠? 네, 먹었어요. 뭘 먹었더라? 된장찌개요. 아, 그녀는 계속 먹지만 표정이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이상해요. 자꾸 기억이 안 나요. 박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요. 천천히. 근데 여보. 네. 나 왜 이러는 것 같아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노인은 눈물을 참는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는 안다. 본능적으로 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식사 후 둘은 소파에 앉는다.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윤정은 화면을 보지만 집중하지 못한다.
그녀는 자꾸 주변을 둘러본다. 여보, 여기가 우리 집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낯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왜 이렇게 낯설죠? 박노인이 그녀를 껴안는다. 무섭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여보, 나 무서워요. 뭔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걸. 괜찮아요. 내가 기억할게요. 서서히 사라지는 기억. 오후 8시. 윤정의 눈빛이 점점 더 흐려진다. 그녀는 손을 이마에 댄다. 머리가 아파요. 약 드릴까요? 아니요. 이상한 아픔이에요. 뭔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녀는 박노인을 본다. 눈빛이 혼란스럽다. 당신, 누구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박노인의 심장이 찢어진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말한다. 나예요. 당신 남편이에요. 남편. 그녀는 그 단어를 천천히 음미한다. 남편. 맞아. 당신이 내 남편이지. 하지만 5분 후 그녀는 다시 묻는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오후 8시 30분. 윤정이 창밖을 본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노을이 예뻤겠어요. 오늘. 네, 예뻤어요. 우리 같이 봤어요.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박노인이 그녀 옆에 앉는다. 손을 잡는다. 그녀의 손이 차갑다. 당신 손. 따뜻하네요. 윤정이 말한다. 당신 손도요. 저기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네. 오늘. 제가 실례를 많이 했나요? 아니요. 왜요? 모르겠어요. 뭔가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 박노인은 미소 짓는다. 네. 특별한 날이었어요. 무슨 날이요? 그냥 우리가 함께한 날이요. 오후 9시. 윤정이 일어난다. 주변을 둘러본다. 표정이 완전히 낯설다. 여기가 어디죠? 박노인이 다가간다. 집이에요. 제 집이요? 네.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그 질문. 13년 동안 들었던 그 질문. 다시 돌아왔다. 박노인은 깊게 숨을 쉰다. 눈물을 참는다. 그리고 대답한다. 그냥 당신을 오래 사랑한 사람입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구나. 친절하시네요. 그리고 묻는다. 혹시 저녁 먹었나요? 네, 먹었어요.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잠자리에 들기. 박노인이 윤정을 방으로 안내한다. 이제 주무세요. 여기서 자요? 네. 낯선데. 괜찮아요. 익숙해질 거예요. 윤정이 침대에 눕는다. 박노인이 이불을 덮어준다.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당신은요? 저도 곧 잘게요. 윤정이 눈을 감는다. 몇 분 후 그녀는 잠든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온한 얼굴. 혼자 남은 남편. 박노인은 그녀 옆에 앉는다.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조용히 운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린다. 윤정아. 그는 속삭인다. 오늘 고마웠어요. 나를 기억해줘서. 내 이름을 불러줘서. 여보라고 말해줘서.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 내일 아침이면 당신은 또 나를 잊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기억할게요. 오늘을 평생 기억할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른다. 은빛 달빛이 방안을 비춘다. 박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그대로 앉아있다. 그는 하루를 되돌아본다. 아침에 여보 함께 먹은 식사, 앨범 속 추억, 정원의 대화, 석양 아래의 약속. 모든 순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 하루면 충분해. 1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한다. 잘 자요, 윤정아. 내일 또 봅시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온다. 문을 살짝 닫는다. 기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하루가 제 남은 인생의 빛이 될 것이니까. 다음 날 새벽 6시. 시계 알람이 울린다. 박노인은 눈을 뜬다. 어제의 기적이 꿈이었을까? 그는 옆을 본다. 윤정이 자고 있다. 평온한 얼굴. 그는 천천히 일어난다. 부엌으로 간다. 밥을 짓는다. 어제와 똑같은 동작. 하지만 뭔가 다르다. 그의 마음속에 어제가 살아있다. 윤정이 눈을 뜬다. 창밖을 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다. 낯선 방. 낯선 공간. 박노인이 방문을 연다. 윤정아, 아침이야. 윤정은 그를 본다. 3초의 침묵.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박노인은 멈춘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기적은 하루였다. 그냥. 당신을 오래 사랑한 사람이야. 윤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아, 그러시구나. 일상의 복귀. 아침 식사. 마주 앉은 두 사람. 윤정은 밥을 먹으며 가끔 그를 쳐다본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네, 매일 와요. 친절하시네요. 박노인은 국을 더 떠준다. 그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타인에게 하는 말투. 어제는 여보라고 불렀는데. 하지만 그는 웃는다. 어제를 기억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 윤정이 TV를 본다. 박노인은 설거지를 한다. 창밖에 감나무를 본다. 어제 그 나무 아래서 그녀와 손을 잡았다. 내일도 이렇게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었다.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 이렇게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는 혼잣말을 한다. 눈물이 난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다르다. 슬픔만이 아니다. 감사함도 섞여 있다. 박노인은 일기장을 꺼낸다. 새 페이지를 펼친다. 2025년 4월 11일. 어제 기적이 일어났다. 13년 만에 그녀가 나를 기억했다. 여보라고 불렀다. 함께 밥을 먹고 앨범을 보고 정원을 걸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내게는 기적이었다. 오늘 아침 그녀는 다시 나를 잊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어제를 평생 기억할 것이다. 그 하루면 충분하다. 아들에게 전화. 박노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민수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니는 어떠세요? 똑같아. 어제. 아니, 괜찮아. 그는 어제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 말해봐야 아들이 슬퍼할 뿐이다. 아버지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제가 더 자주 가야 하는데. 내일이 중요하지.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는다. 박노인은 창밖을 본다. 박노인은 어제 본 앨범을 꺼낸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임신한 윤정. 아기를 아는 두 사람. 그는 어제 윤정이 했던 말을 떠올린다. 이거 우리 결혼식 사진이네. 참 어색했죠, 그때. 그녀가 기억했다. 단 하루만. 그는 사진 뒤에 메모를 쓴다. 2025년 4월 10일. 이날 윤정이 이 사진을 기억했다. 점심시간. 박노인은 윤정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인다. 윤정이 부엌해온다. 뭐 하세요? 점심 준비해요. 저도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근데 아저씨, 저희 어디서 만났죠? 윤정이 묻는다. 박노인은 웃는다. 오래전이에요. 얼마나요? 아주 오래전. 점심 후 박노인은 윤정과 산책을 나간다. 감나무 아래 벤치. 어제 앉았던 그곳. 두 사람은 다시 앉는다. 윤정은 하늘을 본다. 날씨가 좋네요. 네, 좋아요. 어제도 이렇게 좋았을까요? 네, 어제도 좋았어요. 어제. 뭐 했죠? 윤정이 묻는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인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바람이 분다. 꽃잎이 날린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 하지만 전혀 다른 시간. 저녁. 해가 진다.
또 하루가 끝난다. 박노인은 윤정을 재운다.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는 방을 나와 거실에 앉는다. 일기장을 펼친다. 어제 쓴 페이지를 다시 읽는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그래. 그 하루면 충분해. 창밖으로 별이 뜬다. 같은 별 같은 하늘. 하지만 그에게 세상은 달라졌다. 어제가 있기 때문에. 기적은 끝났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녀는 어제를 잊었지만 나는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3일 후. 아들 민수가 외국에서 돌아온다. 그는 집 문을 연다. 아버지. 박노인이 현관으로 나온다. 왔니? 네. 어머니는요? 자고 계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간다. 침대에 누워 자는 어머니.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본다. 더 늙은 것 같다. 더 작아진 것 같다. 엄마. 그는 작게 부른다. 윤정이 눈을 뜬다. 누구세요? 엄마, 나 민수야. 민수. 누구죠? 민수의 얼굴이 굳는다. 그는 방을 나온다. 거실에서 박노인이 차를 끓이고 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머니가. 나도 모르세요. 그래. 박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한다. 이제 거의 모든 걸 잊으셨어. 두 사람은 마주 앉는다. 아버지는 어떻게 견디세요? 견디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매일 낯선 사람 취급받으시는데.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아버지 혼자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니야. 박노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린다.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냥 병이야. 박노인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낸다. 이거 내가 가져. 이게 뭔데요? 너한테 주고 싶은 거야. 민수가 봉투를 연다. 안에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있다. 사진 속엔 두 노인이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있다. 웃고 있다. 행복해 보인다. 이 사진 언제 찍으신 거예요? 며칠 전. 어머니가. 웃고 계시네요. 그래. 민수는 편지를 꺼낸다. 아버지의 필체. 그는 읽기 시작한다. 민수야.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쓴 건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생겨서야. 며칠 전 기적이 일어났다. 내 어머니가 하루 동안 기억을 되찾으셨어. 13년 만에 어머니가 나를 여보라고 불렀다. 나를 알아봤어.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사진을 보고 정원을 걸었어. 평범한 하루였지만 아버지에게는 기적이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다시 기억을 잃으셨어. 하지만 괜찮아. 그 하루면 충분해. 아버지는 그날을 평생 기억할 거야. 민수야, 내가 알았으면 해.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는 것. 내 어머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단 하루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어. 그게 사랑이야.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늙어가면서 이 편지를 다시 읽게 될 거야. 그때 알게 될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아버지는 행복했어. 내 어머니와 함께한 51년이, 그리고 치매와 함께한 13년까지도 모두 행복했어. 아버지가.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운다. 소리내어 운다. 박노인이 말한다. 민수야, 울지 마. 슬픈 이야기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는 후회 없어. 그 하루를 얻었으니까. 13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그래. 하지만 그 13년도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어. 매일 어머니 곁에 있었으니까. 민수가 묻는다. 아버지, 왜 요양원에 안 보내세요? 더 전문적인 케어를. 안 돼.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한다. 어머니랑 약속했거든. 저감나무 아래서 함께 늙자고. 어머니를 보다. 민수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간다. 윤정은 창밖을 보고 있다. 어머니. 네. 저 아들이에요. 아드님이요? 아드님은 지금 없는데. 제가 아드님이에요. 민수. 윤정은 그를 바라본다. 민수. 민수가 누구죠? 민수는 무너진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는다. 엄마. 저예요. 엄마 아들. 아,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윤정은 미안한 듯 웃는다. 그 웃음이 민수의 가슴을 찢는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한다. 윤정은 민수를 계속 쳐다본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어머니. 박노인이 윤정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준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본다. 13년째 매일 이렇게 해왔을 아버지. 그는 눈물을 참는다. 아저씨는 참 친절하시네요. 윤정이 박노인에게 말한다. 당신한테 배웠어요. 제가요? 네. 민수가 묻는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다들 친절하시니까. 근데 당신은 누구세요? 윤정이 잠든 후 아버지와 아들은 거실에 앉는다. 민수가 말한다. 아버지, 저 한국에 돌아올게요. 뭐? 여기서 아버지 도와드릴게요. 안 돼. 내 인생이 중요해. 아버지 인생도 중요해요. 아버지는 이미 살았어. 넌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아. 하지만, 민수야. 박노인이 아들의 손을 잡는다. 아버지는 괜찮아. 이게 아버지가 선택한 거야.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버지가 선택한 삶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떠난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아버지가 준 사진을 본다. 웃고 있는 두 노인, 손을 꽉 잡고 있는 두 사람.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는다. 이게 사랑이구나. 기억하지 못해도 잊혀져도 변함없이 곁에 있는 것. 박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윤정 옆에 앉는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다. 날씨가 좋네요. 네, 좋아요. 오늘은 뭐 할까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미소 짓는다. 마음은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2025년 10월. 가을이 왔다. 감나무에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박노인은 감을 따서 깎는다. 윤정은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본다. 저 사람, 누구죠? 윤정이 혼잣말을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안다. 박노인이 깎은 감을 가져온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박준수요. 아, 저는요. 윤정이에요. 예쁜 이름이네요. 박노인은 웃는다.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에게 했던 말이 똑같았다. 예쁜 이름이네요. 하지만 박노인 자신도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었다. 그는 79세. 더 이상 젊지 않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한다. 많이 무리하셨어요. 이러다 먼저 쓰러지십니다. 괜찮아요. 가족분이 도와주시는 건 없나요? 아들이 있긴 한데. 멀리 있어요. 요양보호사라도 쓰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행하지 않는다. 남이 어머니를 돌보는 걸 원치 않는다. 11월 민수가 다시 온다. 이번엔 아내와 어린 딸을 데려왔다. 아버지, 왔니? 이게 누구야? 제 딸이에요. 지은이. 5살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본다. 할아버지. 박노인은 아이를 안아 올린다. 무릎이 아프지만 참는다. 할머니 뵈러 왔어. 민수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간다. 윤정은 창가에 앉아 있다. 어머니. 네. 저 왔어요. 윤정은 그를 본다. 낯선 얼굴. 하지만 이번엔 민수가 담담하다. 어머니, 손녀 데려왔어요. 지은이가 들어온다. 할머니. 윤정은 아이를 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예쁘네. 아이를 좋아한다는 건 기억한다. 감나무 아래에서. 오후, 가족 모두가 정원으로 나온다.
감나무 아래 벤치. 박노인과 윤정이 앉고 민수 가족이 선다. 지은이가 낙엽을 주우며 논다. 아버지, 이 나무 참 크네요. 40년 됐으니까. 언제 심으셨어요? 내 엄마랑 같이. 윤정이 감나무를 올려다본다. 이 나무. 오래됐네요. 박노인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우리랑 같이 늙었지. 윤정은 그를 본다. 우리요? 우리가 누구예요? 당신이랑 나. 아, 그녀는 나무를 다시 본다. 무언가 느껴진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민수가 카메라를 꺼낸다. 사진 찍을게요. 박노인과 윤정이 벤치에 앉는다. 민수가 말한다. 아버지, 어머니 손 잡으세요. 박노인이 윤정의 손을 잡는다. 그녀는 약간 놀라지만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손이 따뜻하고 익숙하게 느껴진다. 하나, 둘, 셋. 셔터 소리. 사진이 찍힌다. 그 사진이 바로 아버지가 민수에게 준 그 사진이다. 두 노인이 손을 잡고 미소 짓는 사진. 그날이 바로 기적의 다음 날이었다. 저녁 민수 가족이 떠나기 전 박노인과 민수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아버지,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괜찮아. 내 가족이 더 중요해. 어머니는 계속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응. 나도 언젠간 떠날 거고, 그럼 어머니는? 박노인은 말을 잇지 못한다. 요양원에. 아니야. 집에서 끝까지. 하지만, 민수야, 이건 아버지의 선택이야. 존중해줘.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묻는다. 아버지는 후회 안 하세요? 뭘? 이렇게 사신 거요. 박노인은 웃는다. 후회? 하나도 없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민수 가족이 떠난다. 박노인과 윤정만 남는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본다. 윤정이 갑자기 말한다. 저기요. 네. 당신. 좋은 사람 같아요. 박노인은 놀란다. 갑자기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껴져요. 당신이 저한테 좋은 사람이란 게.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고마워요. 뭐가요? 그렇게 말해줘서. 윤정은 웃는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옆에 기댄다. 피곤해요. 그럼 주무세요. 여기서 자도 돼요? 그럼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다. 박노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가 깰까봐. 밤 윤정을 재우고 박노인은 일기를 쓴다. 2025년 11월 20일. 윤정아, 우리 참 오래 살았지? 51년이나. 그중 13년은 당신이 나를 잊고 산 시간이었어. 하지만 괜찮아.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으니까. 기적의 하루를 기억해. 4월 10일. 당신이 나를 여보라고 불렀던 날.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나도 이제 늙었어. 곧 당신 곁을 떠날지도 몰라. 하지만 후회 없어. 당신을 만나고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한 것.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당신이 다시 기억을 되찾는 날이 올까? 모르겠어. 하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은 기억이 아니니까. 마음이니까. 사랑해, 윤정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윤정과 함께 정원에 나간다.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는다. 낙엽이 떨어진다. 이 나무. 언제까지 살까요? 윤정이 묻는다. 오래 살 거예요. 우리보다 오래. 아마도. 그럼 우리가 없어져도 이 나무는 여기 있겠네요. 그렇겠죠. 윤정은 나무를 올려다본다. 좋네요. 우리의 증거가 남는 거네요. 박노인은 그녀를 본다. 그녀가 우리라고 말했다. 기억하지 못해도 느끼는구나. 우리가 함께였다는 것을. 감나무 아래 두 노인이 보인다. 손을 잡고 앉아 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해가 지고 있다. 영원히 그 자리에 그렇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나는 대답합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고.
사랑은 선택이라고. 13년 동안 나는 매일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든 잊든. 그리고 하루 단 하루만큼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루가 내 평생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사랑은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수백만 치매 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바칩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합니다.